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 문법 생각만 해도 좀 머리가 아프죠? 특히 단어 하나에 이름이 여러 개 붙어서 헷갈릴 때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 이 문법의 핵심인 문장 성분의 개념을 제가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문법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 꼭 듣게 되죠. 이 단어는 명사이면서 주어야. 아니, 단어는 하나인데 왜 이름이 두 개나 붙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오늘 우리가 할 일의 핵심입니다. 그 답은 바로 품사와 문장 성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요.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품사는요, 단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신분증 같은 거예요. 반면에 문장 성분은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맡은 역할, 일종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 헷갈린다 싶을 땐 이것만 기억하세요. 품사는 명사, 동사처럼 이름이 사자로 끝나고요. 문장 성분은 주어, 서술어처럼 어자로 끝납니다. 이것만 구분해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품사는 말이죠. 제가 어디를 가든 제 이름이나 성별이 변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단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변치 않는 성질. 그게 바로 품사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이라는 단어는 어떤 문장에 들어가든 명사라는 신분증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문장 성분은 완전 다릅니다. 제가 있는 장소에 따라서 역할이 계속 바뀌는 것처럼요. 학교에서는 선생님, 집에서는 딸, 식당에서는 손님. 이런 식으로요. 단어도 문장 속에서 어떤 자리에 놓이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계속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문장 성분입니다. 자, 이 명확한 차이점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오늘 우리가 뭘 배울지 한번 쭉 훑어볼까요? 먼저 품사와 문장 성분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보고요. 이어서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주성분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 안에서 주인공인 주어와 서술어, 그리고 대상을 나타내는 목적어, 마지막으로 보충하는 말인 보어까지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품사와 문장 성분, 단어의 신분증과 역할, 이 둘의 차이점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의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장을 실제로 만드는 필수 성분, 그러니까 문장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주성분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문장이라는 하나의 연극을 만들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배우들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문장 성분은요, 크게 세 식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식구가 없으면 집이 아예 무너지는 격인 문장의 뼈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가족이 바로 주성분입니다. 부속 성분은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독립 성분은 말 그대로 좀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오늘은 이 가장 중요한 주성분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주성분 가족, 즉 문장을 만드는 필수 배우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딱 4명입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 4명의 배우만 제대로 알면 어떤 문장을 만나도 그 기본 구조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그 4명의 배우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주인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주어와 서술어인데요. 이 둘은 문장이라는 연극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가장 핵심적인 두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어입니다. 문장의 주인공이죠. 아주 간단하게 누가 또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주어입니다. 문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의 중심에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주어예요. 하늘이 푸르다.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무엇이 푸른가요? 그렇죠. 하늘이가 푸르죠. 이 하늘이가 바로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주어는 하늘이라는 단어 하나가 아니고요. 하늘이처럼 조사가 붙은 띄어쓰기 단위, 즉 어절 전체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서술어입니다. 서술어는 주인공인 주어가 도대체 뭘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해주면서 문장을 딱 마무리 짓는 역할이에요. 문장 전체를 지배하는 문법 세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서술어는 크게 3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새가 날아간다처럼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고요. 어찌하다. 둘째, 하늘이 푸르다처럼 상태나 성질을 묘사하기도 하고요. 어떠하다. 마지막 셋째, 그는 학생이다처럼 주어의 정체가 무엇이다 라고 밝혀주기도 합니다. 4번째 순서, 대상을 나타내는 목적어입니다. 어떨 때는 주어랑 서술어만으로는 문장이 뭔가 허전할 때가 있어요. 바로 서술어의 행동이 미치는 대상이 필요할 때, 그때 등장하는 성분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요, 무엇을 또는 누구를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돼요. 그래서 먹는다, 본다, 만난다처럼 그 행동의 대상이 꼭 필요한 서술어랑 짝을 이루어서 자주 나타납니다. 문장의 의미를 완성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먹는다 라고만 말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도대체 무엇을 먹는지 궁금해질 거예요. 그쵸? 바로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말, 그 대상이 되는 밥을 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이 목적어 덕분에 문장의 의미가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해지는 거죠. 자, 드디어 주성분 가족의 마지막 멤버를 소개할 시간이네요. 이름부터가 무언가를 보충해준다는 느낌이 팍 오죠? 아주 특별한 조력자 배우, 보어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나는 되었다 라고 말하면 다들 속으로 뭐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문장이 뭔가 빠진 것처럼 어색하고 불안전하게 들리죠? 바로 이럴 때 이렇게 혼자 힘으로는 의미가 좀 부족한 서술어, 되다, 아니다를 도와주러 짜잔 하고 나타나는 성분이 바로 보어입니다. 얘는 정말 특별한 배우라서요. 다른 서술어 앞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고 오직 되다, 아니다 앞에서만 등장해요. 자, 나는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의사가라는 말을 넣어주니까 문장이 비로소 완벽해졌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나는, 서술어는 되었다 하고요. 이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의사가, 이 녀석이 바로 보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 별표 5개짜리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되다, 아니다 라는 단어 자체를 보어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되다와 아니다는 엄연한 서술어고요. 그 앞에서 의미를 보충해주는 말이 보어라는 점,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걸 총정리해서 이 문장을 한번 분석해볼까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여기서 행동의 주체, 무엇이 되었나요? 네, 물이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문장을 끝맺는 말은 되었다니까 이게 서술어죠. 그런데 되었다는 보충하는 말이 필요하다고 했죠. 무엇으로 되었는지 알려주는 얼음이가 바로 보어입니다. 어때요? 이제 문장의 뼈대가 한눈에 딱 보이죠? 오늘 우리는 문장이라는 무대의 뼈대를 이루는 4명의 주연 배우, 즉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4가지 주성분만 제대로 이해해도 이제 어떤 문장을 만나던 그 기본 구조는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훌륭한 이야기가 주연 배우만으로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이 주연들을 더 빛나게 해주는 멋진 조연들도 필요하겠죠? 그 조연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